53페이지 재수를 하기 전에 이 사탐론 자꾸 했는데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서는 이거 생각도 못했었는데 일단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 사회 과목을 선택했던 애들이 평가원 통계 기준으로서는 31.1%였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이과 수학, 얘는 이과 수학인데 사탐을 선택했던 애가 31.1%. 종로학원 표본조사에서 25.7% 나왔으니까 비슷합니다. 열의 3명. 그전에는 11.8%밖에 안 됐어요. 올해 전망. 나는 40%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사탐 선택을 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30%가 올해는 40% 넘어갈 것 같고 갈아타면은 사회문화를 64.0%, 생활과 윤리가 15.4%, 세계지가 10.9% 이 세 과목에 갈아탔습니다. 90.3%가. 그래서 만약 갈아타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과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과학탐구는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 원어택에 지금 현재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92.5%였습니다. 54페이지. 작년 실제 수능에서 사회문화가 생활과 윤리가 한 4만 명, 2만 명 더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원은 17,000명에서 14,000명 줄었습니다. 자, 이과 학생이 멀쩡하게 나는 가타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자꾸 준대요. 선택하는 학생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언제 발표가 되느냐? 보도가 되기 시작하느냐? 3월 24일 날 교육청 첫 모의고사 고3 때 애들이 얼마만큼 지금 해쳐 모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뭐 오라매체, 미적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탐, 사탐의 응시인원이 직전 연도 3월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과 가탐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괜찮은데 작년에 뭐 100명 받던 것이 50명으로 빠지게 되면 4%의 그 룰에 의해서 4%, 11%가 줄어드니까 불안하겠죠. 또 사회탐구는 점점 더 많아져요, 애들이. 그럼 4%, 11%에 들어오는 구간에 해당 학생이 많아지고 100분위 점수에 그 칸칸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득점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공연실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기 전에는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55페이지 보시면은 작년도에 이 조합 비율로서 사회문화하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지금 현재 37.5%고 사회문화하고 생명과학 원이 21.3%, 세계지리 지구과학 원이 9.4,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원이 7.9, 생활과 윤리 생명과학 원이 6.4%, 이게 82.5%입니다. 이 5개 조합이. 56페이지. 작년에 실제 갈아탄 애들이 사탐과 가탐 성적을 갈아탄 애들 거를 성적을 까봤더니 사탐 성적이 높게 나오네요. 지금 1, 2, 3, 4등급 전 구간 다 그렇습니다. 갈아탔는데 사탐과 가탐 성적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사탐 점수가 더 높게 나와 있다라는 거. 얘네들이 수시에 논술로 가고 뭔가 했으면은 뭐 수시에 뭘로 갔으면 더 이상 수능 그 점수까지 볼 필요가 없죠. 표준 점수 같은 것들을 떨어져서 정시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 학생들은 국민대나 건국대를 인문계 쪽에서는 조금 지원하는 패턴이 있고 자연계 쪽에서는 세종대, 서강대, 아주대, 강원대, 국민대가 골고루 이렇게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과 학생이지만 사탐을 선택하고 이들 대학의 정시에 원서를 내보려고 제스처가 나왔던 학생들이고 57페이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이까지만은 사탐을 인정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고3들은 동요가 되겠죠. 내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학교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굳이 그 낮게 점수, 표준 점수 다 가지고 정시 갈 필요 없는 학교 내신 고득점 파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도 상당수 이런 판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과에서 어려운 가탐 두 과목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분위기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정시 때도 이까지만은 사탐을 인정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지금 가산점이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나머지 주요 대학이 아닌 대학들도 수시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 정시에서도 인정을 해준다. 오늘 2028학년도 대학 입시가 발표가 되면서
탐구 문제가 여러분까지 20문제에서 25문제로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8학년도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문과든 이과든 시험을 다 봐야 되는 거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 시험본 과목들을 다 성적표를 각기 산출한다고 오늘 아침 12시 엠바크로 지금 보도가 돼서 지금 현재 계속 기사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핵심이 통합과학이다라는 쪽으로 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과학이 중요한 과목으로 현재 고1부터도 어쩌면 올해 입시랑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탐구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현재 계속 그 흐름은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볼 때 자, 갈아타는 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탐구가 지금 몇 등급인지 들여다보십시오. 두 과목이 4, 5, 6등급 정도에 만약에 해당하는 그룹핑에 들어와 있다. 이 두 과목을 다 2등급 이내로 진입시킬 수 있는 자신감, 거기에 따른 노력과 시간, 이 부분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반복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수학이 현재 몇 등급이냐. 만약에 수학도 4, 5, 6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3만 찍어 놓으면 중경 외시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과연 수학이 지금 안정적인 2등급 확보가 정말 개런티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태에서 탐구가 4, 5, 6이냐 아니냐. 아니면 엔드 조건으로서 수학도 4등급 정도 때 이하고 탐구도 4, 5, 6등급 때 이하다라고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갈아타는 게. 왜? 한 과목이라도 2등급 안에 진입시켜줄 확률이 높은 걸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시간 세이브 되는 만큼 주요 과목에 투자를 하는 게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정시 때 가서 분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서 재수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논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2까지도 맞습니다. 고지저까지도. 수시 최저 등급 맞춰서 논술 시험 잘 봐서 들어가면 그걸로 끝. 그런데 만약에 정시까지 넘어온다. 가산점을 줬을 때 6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가 가탐 학생들한테 가산점 3%를 준다라고 했을 때 탐구에서는 가탐에서는 2등급 찍으면 되는데 계산을 저희가 돌려봤더니 탐구는 사회문하고 생활윤리에서 1등급을 찍어주면 일단 커버가 되네요. 연대 정도 들어갈 애가 내가 가탐 이때에서 두 과목에 다 2등급 이내 들어오면 이걸로 끝. 그런데 한 과목은 절대적으로 2등급 찍기가 어렵다 싶었을 때는 조금 수월한 과목으로 갈아타서 1등급만 찍으면 대등하다. 요게 일단은 상황인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봐야겠죠. 수학도 사실은 그 1등급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극단적인 비교치이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봐야 되고 61페이지 성균관대학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를 예를 들면은 탐구는 가탐은 2등급, 사탐은 1등급 정도 들어오면 되고 정치화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는 만점 맞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두 과목 선택지는 거의 없죠 지금 애들이. 사회문하고 생활과 윤리 쪽에서 한 1등급 쳐주면 된다라는 거. 한양대학교급도 한 1등급 정도 쳐주면 정시에서도 가산점 쓴다 하더라도 대등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도 지금 5% 가산점 주는데 사탐에서 1등급 찍으면은 가산점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64페이지. 동국대학교부터는 가탐에서 2등급, 3등급이나 사탐에서 2등급 정도 찍어주더라도 극복 가능으로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도 탐구 가탐하고 사탐 봤을 때 사탐에서 한 2, 3등급 찍어주면 정시에서도 영향력이 없게 극복이 되는 거고 숭실대학교도 그렇고 67페이지 명지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선택 희망하는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번 잘 보시면서 가장 큰 기준점은 현재 몇 등급이냐. 요게 일단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상담 온 학생은 그냥 멋모르고 사탐 2개로 하려고 하는데 사탐이 무슨 과목인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막 그냥 무작정으로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던데 여기 학원 오면서 여기 원장님께서도
사탐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의 선생님들과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상담 좀 잘 하면서 움직이면은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학교 선생님들 집자리에서는 함부로 갈아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1등급 여기 1등급을 받고서 사탐 가탐에서 아무리 사탐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탐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불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식적인, 지나친 상식적인 극단적인 상식을 얘기해. 만점을 맞으면 당연히 가탐에다 가산점을 주면은 더 좋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그 1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과목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4, 5등급 칠래, 이쪽에서 2등급 이내만 쳐줄래, 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입시의 변수로서 참 중요하게 좀 다룰 수밖에 없구나. 이게 3월 24일부터도 이제 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육적 모의고사 보면은 제가 한번 재수에 대해서 또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은, 재수 시작 시점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말고 2월 달로는 일단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는 한 6%밖에 안 돼요. 이래저래 방황하다 오르는 케이스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월 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추가 합격이고 뭐고 그 중간에서 다 함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학원에 대해서 그냥 저도 29년째입니다. 교육 쪽에 있는 것만. 그리고 여러 재수생들도 보고 재학생들도 보고, 오늘 낮에도 어떤 그 사람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올해 한 학생은 반수를 했고 딸이, 그 다음에 둘째는 고3 올라가는 아들이던데,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학원을 판단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학원 재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 굉장히 귀담아 들으셨어야 돼요. 이거 애들이 좀 듣고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판단이 안 쓰면 그냥 대학 가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학 갈 때 많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리고 재수를 하는 애들이 대학을 못 가서 간 게 아니라 갈 대학이 있었는데, 저런 대학은 있었는데 안 갔을 뿐인 게 정확하게 팩트인 거고, 독학 재수를 한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독학 재수, 참 신종 용어죠 이게. 독학 재수의 장점, 첫 번째,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좀 싸죠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참 효율성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해서 인강도 듣고, 내가 좀 그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본인 맞춤형이다 이런 식으로. 단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한번 체킹을 스스로 해야 되고 부모님도 봐야 되는데, 개인 의지가 과연 현재 저렇게 충만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짚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인강을 듣고 도서시고 시서적인 목을 다 떠나가지고 내가 도서관에 앉아서 1년을 한번 버텨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가, 내가 이래 혼자 공부하다가 중간에 흐트러질 경우에 이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한 4월달 5월달 가고 막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한번 흐트러짐이 왔을 때의 대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만족적인 공부를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죠. 이건 내가 만족하는 공부. 수능은 내 오답노트 100번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수능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오답노트 공부하는 게 수능에서 이기는 거고 돌파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는 거를 한번 합리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독학 재수는 그냥 한 3등급 정도에서 중경 외시 정도는 자력으로 정시할 수 있었던 학생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한 2등급 정도. 이 정도는 공부에 틀이 좀 짜여져 있지 않았겠느냐. 이쯤 되는 애들은 뭔가 좀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은 종합학원을 같이 병행하는 데를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게 안 맞으면 종합반도 트랜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종합반 선생님들 같이 질문도 하고 주고받고 오고 갔는 대화 속에서 뭔가 이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대응의 논리가 대응의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가 기숙학원 장점 대단한 집중도입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도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대단한 집중도적인 측면은.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신경을 참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써도 심지어 주소지까지 변경시켜 가버리니까 수능 시험장에 가는 도시락도 안 사줘도 되는 데입니다. 여기가. 부모님 입장으로 봐서 굉장히 괜찮은 곳이고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기 종합강산 같은 산 밑에 집어넣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공부만 한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실제 결과도 굉장히 좀 미라클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부적응의 문제가 일단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적응이. 자, 근데 부적응이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자야 되고 밥을 먹고 24시간을 생활한다라는 이 부적응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봐야 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두 번째가 기숙학원도 공부하다가 중간에 부적응이 중간에 나온다라고 할 때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거는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우리 둘째 아들 한 달 있다 딱 중간에 나오더라고. 이거 참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학원에 네트워크도 없고 했을 때는 참 난감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간에 또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 하면은 참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돈이 들 수밖에 없죠. 뭐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상식적으로 돈은 많이 들죠. 문제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적응을 해도 참아요. 요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보내준 건데 특히 로컬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더 심하고 이게. 우리가 제 돈 걱정 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수험생들 가만히 보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한 달에 지금까지 수입된 돈이 얼마인데 이걸 내가 중간에 부적응했다는 얘기를 6월달 이전까지 잘 말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얘네들이 한 6월달 이후부터 되면 부적응이 되는 걸 참다 보면은 여기서 말 못할 사연들 참 많아집니다. 별의별 고소 사건도 많아지고 이게 다 그렇다고 이게 내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애들은 8, 9월에 나온 애들도 있고 8월달, 7월달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 중간에 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다시 2달 동안 더 고생하다 나온 애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적응의 문제라는 부분들이 조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재수학원은 이 강사와 친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요. 강사와 어느 정도 친했냐? 성인이 한 3, 40대가 되더라도 그 강사랑 아직까지 만나면서 술도 마시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뭐 모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강사의 재수 생활에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거는 학교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재수학원들이 약간 기숙학원들은 선생님들이 신의 학원이랑 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계에서 계속 상주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오늘 아침에는 어디 가서 이런 설명회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어디 가서 지금 저녁 교대에서 이렇게 뵙고 있고 뭐 어저께는 지방까지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여기 학부모님들 기억을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거리감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떨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시내 종합반 학원들은 단점의 첫 번째가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할 것 같아요. A 입장에서 아침 7시 때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고 일요일 주말도 나오라 그러고 있고 두 번째 야 수업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가 괜찮은데 왜 영어 수업 시간에 내가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효율성적인 측면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가 있죠. 그게. 그런데 한 번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재수생의 컨디션이 저러한데 재수생의 컨디션이 그러한데 이건 학생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수치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취약한 과목과 자신 있는 과목을 무슨 근거로 특정할 수 있느냐 지금 재수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강한 과목은 어떤 근거로 그리고 수능의 입시의 채점 결과를 보면은 무슨 과목이 중요할지는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만점을 맞아도 소용없을 때가 있고요. 너무 쉽게 출제돼서. 이건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가 좀 재수적인 전체적인 통계로 놓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입시적인 통계적으로 제가 들여다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특정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재수의 성공의 열쇠는 참 강사들이랑 친절하게 잘 보내는 거예요. 여기 학원 강사들이 정말 굉장히 친절하게 성심을 다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게 되면 일단 반은 성공할 것 같아요. 재수는. 그래서 종합반 학원들이 여기도 뭐 한 20명 앉혀다 놓고 수업을 한다라고 한 얘기를 왜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냐면은 친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 막 100명, 200명 앉혀놓고 막 유명한 스타 A 강사 와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 100명, 200명이 성공하면 괜찮은데 그럼 인강으로 다 성공해서 지방 애들도 다 성공했어야 되잖아요. 공부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강사랑 같이 이게 호흡을 하고 친근감 있게 간다라는 거. 단순하게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이것도 친근감이 있게 돼야 애도 보면은 그게 돼서 따르고 이거 못하면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이게 친밀감인데 그게 자꾸 그게 종합반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되는 거고 또 종합반에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종합반이 법적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애들 여기다 못 잡아놔요. 법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정동 국회의원 아니었으면은 새벽 1, 2시까지도 잡혀다 놓고서 수업했을 거예요. 모르는 애들 뭐 질문 보충 뭔가 프린트라도 공부시켰을 거예요. 법이 그러하다 보니까 밤 10시 이후부터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철저하게 라이프 사이클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밤에서 또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저녁 주말이 되면은 학원 나간다라고 하고 뭐 학원에서 통보도 오고 하지만은 또 애들이 또 친구 만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이게 재수라는 게 지켜보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학원에다가 엄청나게 클레임도 좀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뭔가 좀 흐트러짐이 있으면 학원에 전화도 하기도 하고 요즘 무기명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한마디 컴플레인 제기 자체는 굉장히 강도 높게 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몇 명 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에요. 학원이라는 게. 선생님들은 한 달, 두 달이 벌지 않게끔 조사를 해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시청률 조사 중에 있으니까 이 라디오 듣는다라고 반드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학생들은 각 아이템이 한 20꼭지 넘는 아이템 정도에 가서 선생님들에서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매번 체킹을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그 학원 형태들이 있던 특징들이고 일정 한 부분만 좀 보여줘 보세요.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6월달까지일 거예요. 6월달에 딱 평가원 모의고사 봐서 3만 찍어 놓으면은 자력으로 보는 대학의 중경 외시가 보여요. 그때 가서 7, 8, 9, 10월달은 날개 답니다. 한번.
지금까지 경험을 해볼 수 없었던 내신 2.0대 정도, 2점 초반대 정도가 지금 진입했구나라고 보면 돼요. 고등학교 시절에서. 그쯤 됐을 때의 대학의 선택지와 이게 딱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2, 3, 4, 5 딱 4개월 간이죠. 4개월 정도 간인데 실제로 3.5개월이에요. 2월 한 중순 정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때 성공하려면은 일단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가 뭘 지금 취약 과목이고 강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 학원의 캠퍼스에 모여서 보면 제가 볼 수 있는 게 정말 이런 게 이루어지구나. 4등급, 5등급이 와서 어디 들어가고 뭐 기적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점수도 드라마틱하게 기적처럼 안 나와 있어요, 애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 애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성공하려면 첫 번째 태도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이. 재수생의 태도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재수생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먼저 바꿔야 될 게 이 핸드폰 좀 완전히 죽여달라고 하고요. 아마 4개월 동안이라도. 두 번째가 가장 실패한 애들 놓고 보면은 친구 좀 끊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4개월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애들이 언제 어떻게 지도새도 모릅니다. 학원에서요. 오자마자 핸드폰 긋거든요. 그럼 여기 학원도 뭐 CCTV에다 별의별 거 다 설치해놓고 다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어떻게 또 핸드폰을 들고 가서 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게 재수고 그런 태도에 바뀌어질 태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학 가야 돼요. 아니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게. 학부모님들도 돈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학교랑 학원은 다르다라는 거. 학교는 애가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은 애 책임으로 그냥 돌리고 끝나요. 학교 선생님 책임은 다 면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학원은 그냥 결과로 이렇게 또 보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금이라도 하는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클레임을 좀 해야 되고 오늘 또 그 아버님 낮에 만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둘째는 성적이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없어요. 뭘 갖추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관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라고 하면서 그 얘가 둘째가 그 첫째 애가 해서 반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등록금대가 안 다녔더라고. 저기 뭐 지방에 있는 경주에 있는 쪽이었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딱 우리 애가 그랬대요. 여기 가면은 뭐 성공할 수 있을 것이 보고 뭐 요즘 독학자수 유명한데 이 또래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한 2달 해보고 여기서도 한 2달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 이게 분위기 자체가 그거 다 맞는 그러니까 독학재수에서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 맞는 주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숙학원에서 주장하는 거 다 맞는 주장인데 긍정적인 면만 계속 부과되고 다 맞는 얘기들인 거고 종합반 학원도 다 맞는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가 수능이 현행을 유지하고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어서 특목 자사고 인기가 높아질 걸로 봤어요. 외고 국제고등학교도 문과애가 수능 잘 보면 이과 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서 특목고 자사고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안 높아졌죠. 여기 희문고등학교 경쟁률 0.6대 1은 저한테 충격이더라고 지금. 0.6대 1이에요. 미달 정도 전국에 69개 조사했던 것 중에서 68등이에요 경쟁률. 그 다음에 여기 세하고등학교 만점자가 2명이나 나오고 막 그랬죠. 미달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기 학교 못 보내가서 안 다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집 기준점으로 해서 편안하게 학교를 보내면서 관리하겠다라는 쪽으로 가 있는 것이지 저기에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1년에 3천만 원씩 저기다 때려 넣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난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냐 해가지고 이거는 뭐 누가 자꾸 기사 요청도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답이겠다 싶었는데 어제 하도 얘기를 하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가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도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학원 재수를 하면서는 어느 학원에 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말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학대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 거고 태도를 바뀌어야 되는 거고 학원도 분명한 거는 그 태도를 바뀌어주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성공을 했다 못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1년도 아니죠. 한 8개월 정도 공부하는 양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친절한 선생님 하나를 찝을 수 있으면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서 각오로서 학원도 임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학원의 뭐 경영한 자의 마음으로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학부모 심정으로서 경험을 해봤던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재수라는 게 이런 그 컨디션을 가지고 재수를 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점 얘기하면 팩트적으로 거의 수렴했을 거예요. 뭐 특별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1등급 못 나와서 2등급 애들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통계는 그렇지 않는 거니까 한번 이런 선택의 기회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4개월 아니 3.5개월만 한번 참아 보십시오. 3.5개월만 정도가 참아 보면은 6월달 평가 모의고사 때가 되면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경험했던 부분들이랑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학생 태도도 좀 달라질 거고. 저희도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희 만약에 학원에 오면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 듣는 걸로 하고 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데 가십시오. 고맙습니다.